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드디어 오늘 마지막 제 주까지 왔습니다. 음, 마지막 시험인데, 마지막 수업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수업이니만큼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기말고사 시험 문제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시험도 준비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음, 잠시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오늘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세계를 향해 펼치자. 글로벌 리더십. 차례는 글로벌 시대에 톡톡 튀는 리더십은 글로벌 리더십 핵심 역량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제3물결 시대에 대항하는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의 성공 조건, 비전, 감성, 에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대 톡톡 튀는 리더십은 글로벌이라고 하는 용어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과 미국 문화의 전 지구적 지배를 가능케 하는 자유의 메커니즘을 뜻한다. 사실 뭐 이렇게만 한다면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뭐 자본주의 전 지구적 확산, 미국 문화의 전 지구적 지배를 가능케 하는 자유의 메커니즘, 이게 글로벌이니까 하지만 꼭 좋은 의미다라고 볼 수는 없죠. 뭐 어쨌거나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의 의미는 산업화 사회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말하며 지금은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요, 산업화를 이야기하고요, 지식 정보화 사회의 변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이 자유롭게 다른 세계로, 다른 나라로,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은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글로벌 리더십이죠. 우리의 어떤 좁은 안목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은 국어사전에 전 세계의 세계적인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적 의미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전적 의미를 볼 때 전 세계의 세계적인 뭐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십 하면 세계적인 리더십 뭐 이런 것을 뜻하는 용어이죠. 네, 이런 걸 뜻하는 용어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하면 이제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 뭐 이런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더십은 집단의 목표나 내부 구조의 유지를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조직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과업을 결정하는 능력, 조직을 통솔하는 능력,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는 능력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리더십은 뭐 몇 차례 나왔죠. 집단의 목표,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집단의 목표. 그 다음에 내부 구조의 유지. 일단 리더가 책임을 지고 그 조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유지를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조직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입니다. 또 과업을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조직을 통솔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는 능력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도자는 최소한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결정이잖아요. 리더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모든 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리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정하는 능력이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조직을 통솔하는 능력, 이끌어가는 능력이죠. 그리고 존경과 요즘 중요한 것이 이 수업 시간에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존경과 신뢰를 얻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경과 신뢰를 얻는 능력, 이런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리더십의 의미는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으며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초국가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구성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 세계 여러 나라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미 이야기했죠. 그래서 초국가화, transnationalize, 초국가화, 국가를 넘어선다는 거죠. 초국가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정부나 비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구성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리더십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뭐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런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뭐 물론 이제 앞으로는 영어가 꼭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뭐 통역기, 번역기 이런 것들이 뭐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통역하고 번역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사실 몇십 년 동안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던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예, 그런 통역하고 번역하는 기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와 있다 할지라도 뭐 그래요. 앞으로는 사실은 예, 언어적인 것은 많이 허물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사실 이제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직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성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능력. 구성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능력. 예, 이러한 것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죠. 그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을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인간상을,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느냐,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와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와 나눔, 또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세계와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점점 더 빠르게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 발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교육 지표로 두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교육 경험과 리더십 역량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더 효과적인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리더는 업무 또는 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업무를 잘 처리하고 조직원을 잘 이끌며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뭐 계속 나오는데요. 계속 나오는데 리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리더는 먼저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업무 처리 능력이 없는데 리더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잘 이끄는 리더니까 조직을 잘 이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기부여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리더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여야 한다.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글로벌 리더십. 전문성이란 자신이 아는 분야에 대하여 잘 알고 핵심 사업을 이끌 만한 의지와 전략, 구상, 그리고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전문성이 뭐냐? 자신이 아는 분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핵심 사업을 이끌 만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구상은 있어야 되고요. 또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전문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이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는데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을 이끌 만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전략도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구상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공에다가 혼집 발전하는 거죠.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5대 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인구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미디어. 여러분 미디어. 스마트 기기의 사용 확대되고 인터넷 보호 확산되면 미디어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고요. 도시화 보면 거대 도시가 증가하고 궤도국의 도시가 개발되고 스마트 도시가 나타나고 있죠. 벌써 인구는 선진국 고령화되고 궤도국 인구가 증가하고 국제 노동 인구가 이동하고 있죠. 여성 가족, 여성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가족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다문화가 확대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굉장히 재밌는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의 확대입니다. 종교의 영향력은 이런 스마트 시대가 되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종교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 종교가 등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흥 종교가 또 종교를 대체할 만한 정신사업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미디어, 도시화, 인구, 여성가족, 종교 이것을 바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5대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글로벌 역량을 지닌 리더는 조직의 목표 도달을 위해 핵심 전략과 도전 과제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요구를 이해하여 조직의 요구와 행태에 맞는 미션 및 비전을 제시하고 학습을 제공하는 등 변화를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나와볼까요? 다른 나라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를 융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능력 그리고 꿈을 통합하여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공동체로서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조직의 목표 도달을 위해 핵심 전략과 도전 과제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요구를 이해하여 조직의 요구와 행태에 맞는 미션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학습을 제공하는 등 변화를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나라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융합하여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능력 그리고 꿈을 통합하여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공동체로서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타 문화,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융합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글로벌 리더의 핵심 역량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글로벌 리더십 역량이란 일반적으로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전 세계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의 공동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십 역량이란 일반적으로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전 세계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또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의 공동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량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능력들을,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그게 결국은 이제 숙제가 되겠죠.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와 책임감을 키워야 한다. 세계 각국에 대한 이해, 세계의 사회문화,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네.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와 책임감, 세계 각국에 대한 이해, 세계의 사회문화,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글로벌 리더십이 왜 필요할까?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세계화 시대는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융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능력, 그리고 꿈을 통합하여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공동체로서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십이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 문화의 특성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다른 나라 문화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문화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 다른 나라 문화 bad냐 혹은 different냐, 이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different, 다른 것은 여러분 bad,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문화를 볼 때 이것이 우리와 다른 거냐, different한 거냐, 아니면 나쁜 문화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문화가 나왔으니까 이게 내 전공 분야라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문화로 보면요, 문화에 대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acculturation, 이게 할 필요가 없는데 뭐 그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acculturation, deculturation, inculturation, 뭐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acculturation, 완전히 그 문화가 하나가 되는 거, acculturation. 무비판적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deculturation, 이거는 완전히 뭐 그 문화를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inculturation,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문화와 하나 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 문화 속에 분명히 bad,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 문화를 아예 다 bad라고 무시해버리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inculturation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걸 비판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bad와 different를 잘 분석해서 나쁜 문화는 받아들이면 안 되고 다른 문화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역량이 필요한. 그게 이제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이죠. 핵심 역량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합당한 인재는 과제 수행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역량으로, 여기 보시면 나오죠. 커뮤니케이션 능력. 가장 필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업무 전문성, 정직성과 성실, 도전정신, 창의성을 갖춰야 하고요. 자기 및 관계인식 역량은 문제 해결력,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 자기 주도성, 자기 개발, 자기 통제, 자성찰 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 역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아주 그냥 기본적인 정답들만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글로벌 시대 리더는 자기 자신의 잠재력은 물론 남의 잠재력도 개발해주며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자국의 문화와 타국의 문화를 상호작용해서 관리하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여기 나와 있죠. 다양한 활동, 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지식, 경험, 체험, 감정, 의견, 생각들을 서로 나누면서 건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자기관리 및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활동, 경험, 프로그램 참여 하다니 다른 사람과 지식, 경험, 체험, 감정, 의견,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거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일단 생각도 서로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관리 능력.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술. 그러면서 리더십을 개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